기출 부분 질문도 받을 거고, 오늘 만약에 시간 되면 그 제가 드린 복습용 자료 맨 뒤에 보시면 작년도 안 하고 기출 문제가 들어 있거든. 그것도 한번 시간 되면 뭐 풀어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질문이 많이 나오면, 그러니까 그 기출, 그러니까 항상 제가 기출에 대해서 아까 오늘도 수업 때 말을 했는데, 그 기출 자체는 사실 물론 의미가 있죠. 뭐 그 학교에서 어떤 문제 경향이라던가 확실히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의미는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말 그대로 참고용일 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기출을 뭐 못 봤다고 해서 그걸 뭐 시험 못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참고용일 뿐이니까 너무 막 기출에 얽매이지 말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동향을 분석해봤잖아. 뭐 예를 들어 안하고 같은 경우는 그 교사용 문제집 잘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남은 기간에 집중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일단 수능 기출 아마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아. 그거 질문 좀 받고 뭐 좀 시간 되면, 혹은 질문이 먼저 끝난 친구는 그냥 바로 문제를 푸세요. 이제 그 문제를 푸시고 일단 질문을 먼저 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원이 빼곤 다 왔는데 채팅창에다가 화면 잘 보이고 목소리 잘 들리는 친구는 출석이라고 남겨주세요. 요게 제가 이제 하는 출석 체크입니다. 성중이, 상준이, 유찬이, 가은이, 동현이까지. 오케이.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질문을 좀 받을게. 일단은 이번에 주찬이랑 시우는 시험을 안 보지만 어쨌든 저희가 여기 2차 곡선이 뭔지 배웠고 포물선과 직선까지는 배웠습니다. 아마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공지하겠지만 저희가 다음번에 이제 개강이 이제 또 기말고사 5주 전에 열릴 건데, 아마 그때는 요 다음 내용부터 아마 진행될 것 같아요. 요 다음 내용부터. 그래서 특히 이제 반올고 친구들은 아마 기말 시험 범위가 처음부터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했던 내용들 많이 까먹지 말으시고, 물론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많이 까먹지 말고, 그러니까 흐름을 잘 따라왔으며 생각보다 하는 게 비슷했어요. 뭐 정의, 뭐 그래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질문 받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수능 기출 많이 어려운 친구는 앞에 있는 것도 괜찮아. 제가 아마 이번에 숙제로 그 앞에 이제 오답 확인해봐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앞에 지나간 것도 괜찮으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적. 채점하는 중인가? 8번이요? 8번이라고 하시면 8번이 하나밖에 없나? 잠깐만요. 하나밖에 없네. 이 8번 말씀하시는 거 맞죠? 여기는 이 8번. 자, 그럼 8번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문제를 풀어봤어요. 제가 일단 느낀 감상은 확실히 수능 기출은 조금 어렵긴 하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봤으면 저랑 비교해보세요. 비교해보세요. 자, 8번입니다. 수능 기출. 자, 놀지 말고, 어, 일단 여러분들이 뭐, 일단은 지금 이 시간 어쨌든 우리가 이제, 참여하는 시간이니까 한 번 더 복습을 좀 하는 시간으로 가지세요. 자, 8번 문제 들어갈게요. 타원이 있다. 자,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타원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뭔가 뭐 유명한 거 있잖아. 뭐 꼭지점, 중심, 초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원래 연상이 돼야 됩니다.
말하자면 뭐 요런 거 이제 특히 이런 초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한번 구해 보시면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4라는 것 정도는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시면 가운데 원한계가 있어요. 원한계가 있고 이 원 위의 점, 이 원 위의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항상 이 시간만 되면 뭔가 이렇게 탁 막히네. 자, 이게 집이라 그런가? 자, 위의 점에 대해서 직선 F'P가 이 타원과 만나는 점 중에서 Y좌표가 양수인 점을 Q라고 하자. 자, 상황 이해하셨나요? 지금 여기 어딘가에 위에 점이 있잖아. 지금 요 그림도 어쩌면 그 중에 하나의 예시거든. 예를 들어 요 점이라고 치면 직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직선이라는 거는, 자, 직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요 선을 저희가 직선이라 불러요. 다시, 원래 여기 직선이야.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선을 그어보면 만나는 점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원래는. 근데 그 둘 중에서 어디를 말한다고? Y좌표가 양수인 점이니까 여기 이제 약간 1사분면적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어서 P라는 점이 여기에 있다고 치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 P라는 점이 여기에 있다고 치면 이 P와 초점 F'을 지나는 직선, 요 직선 뭐요? 여기서 Y좌표가 양수인 점이니까 여기가 그러면 Q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 예를 들어서 P라는 점이 여기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직선을 그으면 만나는 교점 중에서 Y좌표가 양수인 점은 여기인 거야. 즉 여기를 Q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자, 이건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먼저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자, 요 만나는 점 중에서 Y좌표가 양수인 점을 Q라고 하자. 일단은 요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자, 마지막에 묻는 게 뭐다? 자,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라. 자, PQ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FQ는 여기고요. 자, 이거 두 개를 더한 거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런 문제예요.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좀 해볼 건데, 지금부터 우리가 어쩌면 이제 사실 약간 이미 약간 느낌이 와요. 뭐 타원의 정의를 아마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여기서 요 자리만 선을 그으면 사실 이게 알다시피 원래 타원의 정의예요. 다시 원래 타원의 정의가 뭐냐면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라는 게 원래 타원의 정의예요. 그래서 아마도 타원의 정의를 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혼자 풀어봤다고 했잖아.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본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있는 요 길이에다가 이름 한번 줘볼까? 예를 들어 여기를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두면, 그럼 이 문제는 결국 A 더하기 B의 최대값인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최대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상상해 봐야 되거든. 다시 최대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런데 어, 아, 저거가 최대가 된다. 저거가 최대가 된다. 타원의 정의. 그 예를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이 문제의 결론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 결론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좀 막히네. 다시 PQ 더하기 FQ의 최대값을 구해라. PQ 더하기 FQ. 그럼 FQ라는 게 이거 빼기 이거입니다. 오케이, 기억났습니다. 자, 따라가 볼게요. 역시나 한번 타원의 정의를 써볼게. 자, 타원의 정의가 뭐냐면 여기 써볼게요. F 프라임 Q 플러스 QF가 여기 항상 일정하고
요게 말씀드린 대로 장축의 길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장축이 이 친구 역할이잖아. 장축 구하시면 14 나오죠. 아, 저 죄송해요. 잠깐만요. 마이크 잠깐만. 저 기침 한번 하고 올게요. 아, 저 잠시만 30초만요. 엄마 혹시 미안한데 나 뭐 뜨거운 차라든가 하나만 갖다 주면 안 돼? 지금 뭔가 목이 계속 지금 뭔가 막혀가지고 좀 부탁 좀 할게. 자, 지원 늦었네. 자, 채팅창에 출석 쳐주세요. 자, 죄송합니다. 이어갈게요. 자, 요거 지금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 FQ 있잖아. 자, 이 친구로 바꿀 거야. 그럼 자, FQ는요. 같은 말이 14 빼기 F 프라임 Q 맞나요?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요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FQ 자리에다가 이 친구를 대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자, 얘 잘 봐. 얘를 정리하면 PQ-F 프라임 Q 더하기 14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얘네들이 어딘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자, PQ라는 게 여기를 말하거든. 그리고 F 프라임 Q라는 게 요 그림에서 어딜 말하냐면 여길 말해요. 자, 그럼 상상돼. 사실 이게 PQ에서 F 프라임 Q를 뺐다는 걸 또 다르게 표현할 수가. 아, 죄송합니다. 자, 마이크를 끄고 왔네요. 자,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 자, 오른쪽에 정의 이용해서 저식을 정리해서 FQ는 14 빼기 F 프라임 Q라고 정리를 했고 이걸 이용해서 왼쪽에 있는 FQ 자리에다가 14 빼기 F 프라임 Q를 대입한 거예요. 그리고 정리해봤더니 PQ-F 프라임 Q라는 식이 나왔는데 이거를 그림상에 보시면 저거 두 개를 빼는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자, 그림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말이 가능하냐면 이어서 자, F 프라임 P 더하기 PQ의 길이가 F 프라임 Q랑 같아요. 그럼 이 식을 너가 요렇게 반대편으로 이항하며 PQ-F 프라임 Q가 마이너스 F 아니구나. 마이너스 F 프라임 P랑 같다라는 걸 알게 돼요. 여기서 너는 요 자리를 마이너스 F 프라임 P 플러스 14라고 바꿀 수가 있어. 즉 요게 뭐냐면 요 그림에서 요 길이에요. 요 길이. 자, 요 길이고 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자, 이거의 최대값. 자, 이게 가장 커지는 걸 원하잖아. 그러면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 봐봐. 순서만 바꿀게. 이게 커지려면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작아져야 돼요. 다시 F 프라임 P가 작아져야 돼. 근데 이제 요 내용이 사실은 고1 때 여러분들이 원 배울 당시에 나오는 내용이야. 혹시 오랜만인데 D 빼기 R 이란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이 원에서 자, 이렇게 바깥에 한 점이 있고 이 점에서 이 원까지 가장 짧아지려면 이미지가 여기고요.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자,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D라고 부르고 여기를 R이라고 부르면 그 당시에 저희가 하나 외운 게 있어. D 빼기 R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가장 짧아질 때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D 빼기 R을 구해서 최소를 찾는 거예요. 결국. 자, D 빼기 R 구할 건데 자, F 프라임 자, 요 점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이너스 4,0이고요. 자, 원의 중심은 0,3이고요. 자, 원의 반지름은 2입니다. 그래서 D라는 거 구해보시면 자, 요 그림에서 요게 D예요. 어쩌면 자, 여기 D 구해보시면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이니까 요게 D입니다. 자, D에서 반지름 빼시면 요게 얼마냐면 3이야. 즉 이때가 가장 최소이고 가장 최소일 때 얘한테는 최대가 되는 거라
근데 결과적으로 정답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예요. 11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좀 많이 어렵죠. 다시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한 번만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수능 기출은 약간 이런 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또 옛날에 배운 것도 필요하고 좀 까먹었을 만한 그런 것들을 많이 건드리는데 다시 한번 자, 이 문제는요. 일단 마지막에 묻는 게 저건데 내 생각에 포인트는 오른쪽에서는 타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FQ 대신에 14 빼기 F 프라임 Q라고 대입하는 거야. 그 다음에 PQ 빼기 F 프라임 Q를 그림으로 보시며 쟤랑 같은 말이 마이너스 F 프라임 P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거의 최대를 구하란 말은 저 친구가 최소가 돼야 돼. 그리고 저게 최소가 된다는 거는 고1 때 배웠던 원 관련 내용이에요. 오랜만에 D 빼기 R 해서 D 빼기 R 구해서 3이 나오고 그때가 최대가 될 때야. 그래서 정답은 11입니다. 정리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83쪽에 16번 문제. 자, 83쪽에 16번 문제. 아, 되게 공교롭네요. 가은아 있잖아. 이 문제 있잖아. 이 문제도 방금 말했던 그 고1 원 관련 내용이랑 관련돼 있어요. 이거 성중이도 한번 혹시 얘 틀렸으면 같이 보는 게 아마 좋을 거야.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방금 나온 8번 문제랑 16번 문제가 그러니까 이번 시험 범위에 원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배웠던 뭔가가 필요한데 이번에도 저기 마지막 문장에 FQ 길이의 최대값 14가 저게 원 배울 당시에 배웠던 D 플러스 R이에요. 다시 아까 최소가 D 빼기 R이라면 제가 D 플러스 R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쌍곡선 나와 있고 초점의 좌표 구할 수 있겠죠. 5입니다. 5. 그리고 자, 읽어보시면 PF'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는데 이 원을 움직이는 Q에 대해서 FQ의 길이가 최대값이 14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건 이 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런 문제고요. 자, 한번 따라가 볼게요. 아까 말했지만 이 문제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게 고1 당시에 배웠던 최대가 언제가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제가 그때 아마 가은이는 저랑 했었나? 아마 원이 2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였으니까 저랑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최대일 때는 이때입니다. 기억나세요? 요게 이미지고요. 실제로 구하는 방식은 여기를 D, 여기를 R이라고 부르면 결과적으로 D 플러스 R이에요. 이거 자체가 고1 문제야. 고1 내용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아까 8번과 마찬가지로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재밌는 게 또 역시나 어려운 문제는 정의를 건드리는데 하나 재밌는 포인트를 말해줄게요. 이걸 지금 DR 썼잖아.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R인 거 아시죠? 여기가 반지름이야. 그럼 여기서 뭘 쓸 수 있냐면 파란 색깔 보시겠어요? 여기서 타원의 쌍곡선의 정의를 한번 쓸 수가 있어. 쌍곡선의 정의가 뭐냐면 긴 거에서 짧은 걸 뺀 차이가 일정한데 그 차이가 주축의 길이로 일정해요. 이해돼?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주축이거든. 요 길이는 얘 가지고 구할 수 있잖아. 8이에요. 그래서 여기 8이다라고 나와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랑 얘를 연립하시면 반지름 구할 수가 있어요. 혹시 가은아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일단 요게 이제 이 문제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저 가운데 빨간 색깔 선을 그으셔야 돼. 저게 이제 최대가 될 때 이미지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이번 문제는 저 DR을 최대 구할 때 한번 쓸 수 있지만 한 번 더 쓰는 게 정의 구할 때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연립을 통해서 R값 구하시면 넓이 구할 수 있겠죠. 정리해봐.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자, 수능 기출 어려운 친구들은 제가 끝나고 한 번 더 말하겠지만 이제 시험 저희 참고로 다음 주에 직전 대비 기한은 없습니다. 기한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별적으로 하실 건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친구는 뭐 매번 하는 거 있잖아. 교과서라던가 앞에 있는 소단원, 중단원, 대단원 정도는 해보세요. 근데 수능 기출도 근데 작년도 기준으로는 사실 이게 엄청 어려운 게 나오질 않았더라고요. 제가 풀어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능 기출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우시면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아시겠죠?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요즘에 시험 기간 때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요즘 따라 목이 좀 아프네요. 자, 수능 기출 말고도 질문하세요. 중단원의 94쪽에 5번이요. 가보겠습니다. 중단원의 94쪽에 5번. 이 문제 맞나요? 자, 중단원 94쪽에 5번 가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의 초점을 F라고 하고 F라는 점 구할 수 있겠네요. 0,2. 그 다음에 이제 위의 점. 저는 이제 좀 드는 생각이 위의 점 보이면 정의를 쓰는 건가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보통 이제 위의 점 나오면 타원이든 포물선이든 쌍곡선이든 정의로 갈 준비가 되는 거거든. 어쨌든 위의 점에서 준선에다가 밑에 있는 게 준선이고 준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겠죠.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그림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요 삼각형이 뭐다? 정삼각형이래요. 자, 여기 정삼각형일 때 이 친구의 둘레를 구하세요.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둘레 한번 구해 볼게요. 약간 어떤 식이냐면 자, 이거 어떨까요? 우리가 어쨌든 자, 위의 점 나왔으니까 자, 이 위의 점을 뭐라고 둬볼까? 예를 들어 x를 a라고 두면 자, y 값은 자동으로 8분의 a 제곱이 돼요. 그리고 자, 여기서 방금 말한 대로 포물선의 정의를 한번 곁들여 볼게. 근데 사실 이번 문제는 정삼각형이라고 대놓고 t를 내가지고 뭐 굳이 정의가 아니어도 그냥 정삼각형 안에 정의가 들어있거든. 즉 다시 말하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다라는 게 정의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거 가지고. 자, 먼저 여기 있는 요 길이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점과 점 사이에 길이 구하는 공식은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맞나요? 이렇게. 다시. 자, 밑에 있는 요 친구는 자, 요 길이는요. 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죠. 즉 8분의 a제곱 플러스 2. 여기 쓸까요? 8분의 a제곱 플러스 2. 결과적으로 이거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흐름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양쪽을 제곱하시면 되겠죠. 양쪽을 제곱하시면 이렇게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이 식을 정리하면 너가 a 값을 구할 수 있을 거거든. 가은아? 혹시 그 다음은 할 수 있겠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따라가도 될 것 같아요. 혹은 더해주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사실 그냥 전개하면 꽤 많이 지워지긴 해요. 이게 4차식은 지워져 갖고 결국 2차 방정식이 나오긴 해요. 근데 저 갑자기 든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이 뭐냐면 이게 정삼각형이지. 이거 어때요? 여기가 우리 60도인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가 30도겠네? 그쵸? 그리고 자, 저희가 지금 여기가 초점인데 자, y 값이 2고요.
여기가 준선인데 y 값이 마이너스 2면 요 길이가 4인 것도 알고 계시죠? 혹시 느낌 오세요? 저 여기서 삼각비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인 30도를 그림으로 하시면 네모분의 4 아닌가요? 그리고 외운 걸로 하시면 2분의 1 되니까 네모값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둘레는 2번 되겠네요. 혹시 가은아 요 풀이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 풀이는 약간 그 정삼각형에서 각도를 좀 의식해서 만든 풀이야. 혹시 요거 검정 색깔 풀이 이해돼? 검정 색깔 쪽?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요게 이제 초록 색깔이 정삼각형이잖아. 그럼 여기가 60도가 되고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30도거든.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한 개 만드시면 이 높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초점이 2인데 준선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에 길이를 재면 4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삼각비로 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3 때 나오는 상황이죠. 우리 이번 시험 범위. 그래서 네모 구하시면 네모 값이 8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리고 네모 값이 8이 나오면 마지막에 묻는 게 정삼각형 둘레거든요. 그러면 8 더하기 8 더하기 8이니까 정답은 24가 되겠죠.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게 내 생각에는 더 깔끔하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저 풀이는 좌표를 가지고 푸는 풀이라며 얘는 약간 기하적으로. 지금 저희 과목이 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도형으로 푸는 방법을 저희가 보통 기하적인 풀이라고 해요. 이런 방법을. 그러니까 좌표가 아니라 약간 좀 이제 이런 도형을 가지고 푸는. 참고로 이렇게 좌표로 푸는 도형 문제를 해석 기하라 불러요. 그러니까 기하도 종류가 많아 원래는.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풀이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또 질문하세요. 와. 이번에 절대평가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지 않을까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질문해줘. 질문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없으면 아까 말한 대로 뭐 저기 안 하고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그럼 잠깐 지금 소강 상태인데 한 가지 그 말씀드릴 게 있어. 여러분 지금 안 하고 펴보실래요? 안 하고 기출 문제 일부 문제 제외를 해야 될 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작년도 시험 범위랑 안 맞는 게 몇 개 있거든. 제가 여기 화면에 써드릴 테니까 맨 뒤에 가시면 기출 문제인데 요거 제외부터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꼭 안 풀더라도 아마 안 하고 친구들 한번 좀 풀어보지 않을까요? 그때 이제 요건 풀지 말라는 거야. 몇 번이냐면 6번. 숫자만 쓸게요. 그 다음에 13, 14, 15, 16, 20. 이렇게 안 풀어요. 6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작년도 시험 범위가 제가 알기로 아마 그 쌍곡선과 직선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좀 길었지 어쩌면.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가 시험 범위라 가지고 작년도에는 저희는 이제 포물선과 직선까지라 요 뺀 것들이 그 타원과 직선, 쌍곡선과 직선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외를 하시면 아마 한 14문제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진 않아. 많진 않습니다. 자, 또 질문 없나요?
자, 그러면 질문 없으면 좋다. 우리 그러면 요거 안 하고 기출 2021이거든. 요거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풀고 채점 간단히 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내 생각에는. 자, 그럼 일단은 여기 있는 7명 친구들, 자, 졸지 마시고요. 저기 지금 동현아 졸지 마. 자, 자, 일단 여러분들 한번 그럼 펴보실래요? 자, 여기 이제 따끈따끈인가? 뭐 작년도 거에 따끈따끈하네요. 그러니까 작년도 기출 문제인데 요거 6문제 제외하면 총 14문제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14문제밖에 안 되니까 그럼 제가 한번 시간 들여볼게요. 자,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보고 제가 시간은 한 35분이면 될까? 한 35분 정도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문제 풀어보고 간단히 확인하고 어, 뭐 질문 받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풀어볼 시간 총 14문제니까 딱 35분만 드릴게요. 네. 35분만 드릴 테니까 그럼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봐. 자, 시간 드릴게요. 자, 조는 친구 졸지 마시고 아직 수업 안 끝났어. 어, 여러분들이 이 수업은 말씀드리다시피 유료 수업이고 여러분 부모님께서 굉장히 어렵게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해주신 거니까 항상 여러분들 좀 감사한 마음으로 좀 책임감을 가지세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35분입니다. 자, 문제 풀어봐. 자, 아까 말한 6문제는 제외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문제 푸는 시간이니까 문제 푸세요.
17분 남았습니다.
7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2분 후에 정답 확인하고 어, 질문을 받을게요. 질문 받고 이제 질문 마무리되면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작년도 기준 안 하고 시험 문제. 자, 1분 뒤 확인할게요. 채점한 다음에 간단하게 일일이 뭐 성적을 물어보진 않을 거고 그냥 이제 뭐 몇 개 이하로 틀린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혹시 뭐 말씀하기 괜찮으면 말씀도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화면 보시면 제가 여기 1번부터 20번까지 정답 띄워놨거든요. 보이시나요? 자, 말로 부를까 하다가 요거 띄워놨으니까 요거 보고 한번 채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중간중간에 제외한 문제는 빼시면 되고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어, 보고 확인해 보세요. 자, 확인할 시간 줘야 되나? 확인할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총평하자면 저는 이제 아까 6문제 제외하고 그나마 좀 어렵다 싶은 게 한 2문제 정도 있었거든요. 그나마 좀 요거는 조금 어려워할 수 있겠다. 그 한 2문제 있었는데 나머지는 그냥 저희 요즘에 풀었던 거 잘 풀 줄 알면 비슷하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지원이는 채팅창에 출석 한번 써줄래? 아까 늦게 들어와서 내가 확인을 못했네. 땡큐. 자, 확인 다들 하셨나요? 네, 지금 시간 10분인데 아마 오늘 한 30분 정도에는 끝날 것 같아요. 뭐 30분 정도 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혹시 여러분들 채점 해보셨나요? 혹시 아까 6문제 제외한 거 빼고 다 맞은 친구는 없으신 거죠? 그럼 제가 그 물어볼게. 혹시 아까 제가 2문제라고 했는데 혹시 자기가 2개 이하 틀린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14개 중에 12개를 맞은 거지. 딱 그런 친구 있나? 윤 없고, 그래서 일단은 뭐 이번에 제가 말한 2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먼저 말해줄까? 첫 번째가 8번 문제. 8번 문제고요. 두 번째가 17번 문제. 그러니까 이거 2개가 일단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으려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 나머지는 사실 뭐
저는 이제 그냥 할만하다 판단했습니다. 자, 일단 한번 그럼 시험지에 채점한 것 중에 또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혹시 뭐 궁금한 번호 있으세요, 여러분들? 일단 요게 답안지인데 해설지는 없어요. 저도 이제 이걸 어디서 구한 건데 답안지만 있고 해설지는 없습니다. 8번이요? 자, 8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문제는 방금 말한 대로 일단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 이 문제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처음 풀 때는 좀 헤맸어요. 그러니까 풀긴 풀었는데 제가 한 두 번째 풀 때는 좀 깔끔해졌거든요. 근데 처음 풀 때는 저도 뭔가 헤맬 정도로 조금 뭔가 뭐지? 그러니까 좀 정리를 잘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 한번 읽어볼게. 자, 초점이 같고 준선이 적어인 두 포물선이 있다. 자, 여기까지 끊고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 두 포물선을 간단히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밑에 한번 그려볼게요. 초점이 0, 알파. 사실 이 알파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맞다. 저는 그릴 때 그래서 이거 어디 갔니? 잠깐만. 저 다시 할게요. 이거 뭐야 어디 갔어? 사실은 알파가 어딘지를 정확히 몰라서 저는 그릴 때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혼자 풀 때 그냥 Y축만 그렸던 것 같아. 왜냐면 괜히 X축을 같이 그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뭔가 어떤 머릿속에 헷갈림이 올까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Y축만 먼저 그릴게요. 자, 어쨌든 어딘가에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거야. 여기가 지금 초점이고 0, 알파입니다. 근데 같고라고 했으니까 포물선 두 개가 이 초점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준선은 다르겠죠. 자, 준선이 x는 4 여기 어딘가에 하나 있고요. x는 4 그리고 오른쪽은 x는 마이너스 4 다른 포물선의 다른 준선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혹시 대충 그릴 수 있겠죠? 대충 그려보자면 자, 빨간색을 준선으로 하는 포물선은요. 결론적으로 어떤 모양이냐면 약간 이런 식의 모양이에요. 자, 이런 식의 모양. 다시 파란색을 준선으로 하는 초점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일단 특징이 좌우가 대칭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일단은 뭐 하는지 볼까요? 읽어보시면 포물선에는 꼭지점이란 게 있지.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요 점들을 꼭지점이라 부르고 이 두 꼭지점과 교점 여기 만나는 점 보이세요? 얘네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봐. 자, 그런 문제인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결국 뭘 했냐면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연립을 해서 위에 있는 교점을 실제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제가 말한 적 있죠? 잘 봐. 자, 여기 초점이 있고 준선이 있잖아.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뭘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는 수업 때 강조했던 내용인데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초점이라는 거는요. 여기 꼭지점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초점과 준선의 중간에 있어요. 다시 얘랑 얘 중간에 있단 말이야. 저는 이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온 거예요. 어떻게? 자, 얘가 x가 0이고 얘가 x가 4거든. 그럼 4랑 0 사이는 x가 2예요. 그리고 y 값은 똑같이 2, 알파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야.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꼭지점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꼭지점을 안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우리가 포물선 기본형에서 0,0이거든. 그런데 그게 평행 이동을 하면 우리가 꼭지점이 그대로 몰이 들어요. 그러니까 포물선에서는 꼭지점이 그런 역할이고 타원과 쌍곡선에서는 그 중심이라는 게 그런 역할이야.
그래서 저는 뭘 알아봤냐면 이게 지금 평행 이동을 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얼마만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알파만큼. 그리고 저는 이걸 이용해서 어디까지 거슬러 갔냐면 여기에 지금 초점이 나와 있잖아. 이 초점을 평행 이동하기 전 기본형으로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다시 이 초점을 기본형으로 거슬러 올라간 거야. 왜? 어쨌든 기본형의 초점을 다시 한번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알파만큼 움직인 게 얘란 말이지. 즉 거꾸로 x랑 y에 2랑 알파를 빼시면 뭐가 나온다? 여기 있는 초점의 좌표가 나온다라는 거야. 다시 여기 있는 초점의 좌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초점의 좌표고 저희가 보통 P라 부르는 게 이 친구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다시 이걸 가지고 평행 이동을 해서 여기 있는 빨간 색깔,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게 빨간 색깔 포물선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얘를 평행 이동하시면 결과적으로 빨간 색깔 포물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이 문제의 포인트랄까? 여러분들이 이제 꼭지점을 구할 수가 있고요. 중점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거꾸로 거슬러 가서 기본형에서의 초점의 좌표를 알 수 있고 거기서 P값을 알 수 있고 거기서 기본형의 식을 만들 수가 있고 걔를 가지고 다시 평행 이동해서 저 식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작업을 반대편에 있는 파란 색깔에서도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빨리 할게요. 이 파란색에서 해보시면요. 자, 거의 비슷한데 이 친구가 P값이 4가 나와. P값이 2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부호가 달라요. 여기에 부호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식을 만든 거예요. 자, 두 식을 만드시면 이제 뭐 할 수 있다?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여기 있는 교점의 좌표를 알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연립해 볼까요? 자, 이거 두 개 연립이 어렵지가 않은 게 얘랑 얘랑 똑같아서 얘랑 얘랑 같다라고 식을 세우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얘랑 얘랑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이 식 한번 정리해 보시면 x 값이 0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x에다가 0 대입하시면요. y 빼기 알파의 제곱이 16이 나오고 y 빼기 알파가 뿔마 4가 나오고 y는 알파 뿔마 4가 나와. 자, 왜 두 개 나오냐면 교점이 두 개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게 0, 알파 플러스 4 밑에 있는 게 0, 알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 건데 또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타원이라는 것도 결론적으로 이 꼭지점과 꼭지점의 중간에는 뭐가 있다? 중심이란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방정식에 뼈대가 나와 있단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기본형이니까 이 타원은 중심이 0,0이에요. 근데 잘 봐. 지금 우리가 구한 얘네 둘 있잖아. 얘네 둘 가지고 한번 중점의 좌표를 구해보시면 얘네 둘 가지고 중점을 구해보시면 0, 0, 알파가 나와요.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중심이 지금 0,0이니까 알파 값이 0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알파 값이 나오는 순간 뭐가 되냐면 꼭지점 4개를 다 구할 수 있게 돼요. 0,4, 0,4 이제 그러면서 이 문제가 끝이 납니다. 왜냐면 저희가 알다시피 타원에서는 여기 있는 요 두 친구가 A 쪽이야.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 제곱이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위아래가 Y 쪽인데 위아래가 4랑 마이너스 4란 말은 B 제곱이 16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시면 정답은 20이 나와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좀 어려운 이유가 그러니까 복잡해. 그러니까 나도 혼자 처음 풀 때는 정답이 막 마지막에 나오긴 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설명을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저도 이제 사실 몇몇 문제는 다시 풀어봐요. 왜냐면 또 내가 풀 줄 아는 거랑 설명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시 풀어보니까 약간 이제 특히 이렇게 색깔펜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조금 더 그나마 잘 보이더라고.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저기 있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알아오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알아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초점과 준선의 중간에 꼭지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마무리도 다원도 마찬가지야.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에는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뭐 평행 이동도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알 수가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질문 받을게요. 요게 작년도 안 하고 시험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건 약간 난이도가 있다. 그래서 1번 자, 1번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캡처 좀 해주세요. 지환이 5번 먼저 할까? 자, 5번 먼저 할게요. 얘는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시킨 직선이 여기까지 끊고 평행이동을 하셨겠죠? 그 다음에 얘랑 얘가 접한다. 사실 풀이가 한 가지가 아닌데요.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이거 두 개 연립하시면 자, 물론 이거 전개 좀 할까요? 자, 요거를 연립할 수 있잖아. y 자리에다가 3x 빼기 3k 플러스 1 대입해서 자, 얘를 너가 정리하신 다음에 이어서 뭐 하면 돼? 판별식이 0이다로 식을 세우셔도 괜찮아요. 우리 처음에 위치관계 배울 때 말했잖아. 접한다라는 거는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인 거거든. 그럼 거기서 k값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문제를 접선으로 푸는 것도 가능은 한데 뭐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해요. 지환아 이해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 문제는 평행이동을 하신 다음에 접한다.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것도 전개할 수 있어요. 고1 때도 배웠고 뭐 요 근래 종종 나왔잖아요. 전개하시면 오래 안 걸려 생각보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만약에 접선의 방정식으로 풀 거면 얘는 기울기가 나와 있는 버전이니까 그 기울기 버전으로 푸셔도 괜찮고요.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그다음 1번 가볼게. 자, 1번 문제는 이거 뭐죠? 초점이 나와 있고 꼭지점이 원점인 포물선이 어이? 그러면 요 자리가 4p 자리 아닌가요? 요게 p 값인 거잖아. 그 p 자리에 마삼 대입하시면 k 값 마이너스 12. 11번이요. 그쵸. 1번일 리가 없죠. 그래서 얘는 이제 4p로 하는 거고 11번. 얘는요. 이제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가 나왔잖아. 일단 저라면요.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공식을 배웠거든. 공식 한번 써볼게요. 자, 먼저 얘 가지고 써볼게요. 그러면 y1 곱하기 y는 뭐 공식 외우셨을 거니까 바로 쓸게요. 자, 이거죠. 이거. 그리고 이 식을 한번 정리하시면 y는 그럼 y1분의 6 그리고 괄호 열고 x 플러스 x1이 되고 여기서 요 친구가 기울기입니다. 자, 요 친구가 기울기입니다. 다시 자, 얘를 가지고 공식을 쓰겠습니다. y2 곱하기 y는요 6 괄호 열고 x 플러스 x1 자, 이렇게 되고 역시나 양쪽에다가 y2를 나누시면 y2분의 6이 x 플러스 x1이다. 얘가 기울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요 두 접선이 수직이다 라고 있잖아. 즉 그 말은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 맞나요? 즉 여기서 얘네 둘을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자, 두 개 한번 곱해보시면요 y1 곱하기 y2분의 36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이 나오고 이 식을 한번 정리해보시면 y1 곱하기 y2가 마이너스 36이다 가 나와서 끝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접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수직이다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를 꺼내서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식을 세워보시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지막에 묻는 게 나옵니다. 이해하셨나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접방 구하시면 돼요. x2는 언제 쓰냐고요? 잠깐만 내가 근데 여기 일단 좀 실수한 게 여기 x2가 일단 없네요. 그리고 이번 문제 풀 때는 x1, x2는 잠깐만 저게 x2 맞죠? 곱하기 아니죠? 이 문제는 x1, x2는 안 씁니다. 애초에 이 문제는 처음 구성부터 기울기만 필요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울기에는 y1, y2밖에 안 써요. 이해돼? 그러니까 x2를 굳이 얘는 의식할 필요가 없어. 필요했다면 뭔가 더 나왔겠죠. 저도 그러니까 언제 쓰는지는 저도 모르죠. 근데 이 문제는 결국 필요 없어요. 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냥 잘 구성된 문제야. 저 마지막에 묻는 게 나오도록 나온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 질문하세요. 자, 12번이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 그 유형편인가에서 본 적 있을 건데 개념 플러스 형. 이게 이거는 하나 결론을 외우세요. 자, 읽어보시면 여기 위에 점 간단히 그림 묘사할게요. 여기 어딘가에 점이 있겠죠. 그리고 요 직선 이렇게 있겠죠. 여기 사이에 거리의 최소값이라는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 얘는 결론적으로 접선 관련 문제, 접선 관련 문제. 자, 접선 관련 문제고, 자, 이 거리가 가장 짧을 때가 언제인지 결론만 말해줄게요. 자, 이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의 접선이 있을 거예요. 이건 옛날에 그 고1 때 그 원에서도 종종 나왔어요. 자, 이 똑같은 기울기의 접선이 있을 거 아니야. 즉, 결론적으로 여기 사이가 제일 짧아요. 여기 사이 거리가 제일 짧아요. 네. 나머지 점들은 보시는 것처럼 얘보다는 거리가 멀어요. 어디든 간에 얘보다는 거리가 멀어요. 어디든 간에. 즉 이제 이거는 유명한 결론이니까 외우겠습니다. 다시 이 문제는요. 자, 이 포물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제일 짧을 때는 자, 눈대중으로 여기잖아. 이거를 실제로 묘사하는 방법이 접선이에요. 저거랑 똑같은 기울기에 즉 요 초록 색깔은 지금 기울기가 3인 거예요. 그럼 너가 기울기가 3짜리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잖아. 공식 가지고. 만들어서 요 선과 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끝나요. 일단은.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지원아? 그러니까 이건 약간 그 좀 유명한 문제예요. 그냥 이제 결론을 외워도 괜찮은. 거리의 최소값은 이 접할 때가 제일 짧다. 그리고 아마 이 거리를 구하시려면 너가 이제 고1 때 배웠던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라던가 혹은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또 좀 구할 줄 알긴 해야 돼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요 직선을 만든 다음에 접선 만든 다음에 그 접선과 저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야 되거든. 자, 한번 계산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딱 30분이네. 그럼 일단은 만약에 그 좀 질문이 더 있는 친구는 내일이구나. 아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내일 이렇게 잠깐 와서 물어봐라 하려고 했는데 혹은 토요일 날 수업 올 때 있잖아. 이제 여기 시우 제외하고는 저랑 수업하는 중인데 토요일 날 혹시 기아 가지고 오면 제가 도와줄 수 있긴 하거든. 짬짬이. 그래서 가지고 오시고 일단 어쨌든 여러분들이 5주 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일단은 그럼 슬슬 마무리할까? 자, 일단은 요거 공지사항 말씀드릴게요. 한 번 더. 일단은 여기까지 할 건데, 자, 첫 번째, 일단 기하 수업은 직전 대비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그 복습용 자료 이용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제가 말한 그 두 문제 제외하고는 사실 또 어딘가에서 많이 봤던 문제가 또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시험도 아마 뭐 한두 개 정도는 변별력 문제가 나올지 몰라도 나머지는 또 이제 아마 봤던 문제가 나올 건데 오답 확인을 열심히 해. 여러분들 수학 원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번 개강은 저희가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말고사 5주 전인데 방식은 아마 지금처럼 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처럼 아마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 같고 일단은 역시나 이번에도 그러니까 요 이제 수업은 여러분들이 필수가 아니야. 또 이번에 아마 들어봤으니까 뭐 나름대로 뭐 느끼는 것도 있을 거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한 1, 2주 전에 다시 한번 또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봤는데 좀 뭔가 시간도 그렇고 뭔가 좀 별로인 것 같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그런 건 여러분 판단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할 거라면 제대로 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다 아깝거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제대로 참여 안 하면. 물론 반대로 참여를 잘해주며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온라인 수업을 재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그 장점을 잘 활용 못 하잖아.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흐트러지게 되고 뭐 잘 안 하게 되니까. 근데 어쨌든 나름 장점도 있긴 해요. 어떤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그런 점도 있긴 하니까 참여할 친구는 조사할 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5주 동안 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일단은 혹시 뭐 더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질문이 더 있는 친구는 제가 뭐 조금 더 질문 받을 수 있으니까 남아서 질문도 하시고요.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마무리할게요.